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김예상 교수입니다. 무형 CM 전국 대학생 건설사업관리 경진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작품 또는 제안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강까지 마련되어서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직접 대면 강의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정말 아쉽게 생각이 되네요. 제 강의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M Mind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죠. 자,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서 CM을 전공을 했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잠시 근무를 했었고 그 이듬해부터 성균관대학교에서 쭉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가 90년대 중반이니까 이 시기는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서 CM이 막 태동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결과 96년, 97년에 건설 사업관리라는 명칭으로 CM이라는 용역 또는 그 발주 방식이 제도화되기에 이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 CM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뭐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도 거의 좀 1세대쯤에 해당하는 행운을 가질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특히 제도나 발주 체계, 계약, 그리고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그런 연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바로 검색창에 이름을 적어 보세요. 제 이름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아마 맨 먼저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 강의 제목인 CM 마인드란 게 무엇인지 좀 의아하지 않으셨나요? 이 강의 첫 페이지도 그렇고 이 슬라이드에서도 여러분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CM 관련된 교육을 받으셨다면 또는 관련 서적을 읽어봤다면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CM은 건설공사, 건설 프로젝트에서 지휘자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의미가 잘 이해가 되시던가요?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CM 마인드의 내용이자 본질인데 좀 더 구체적인 뜻은 차츰 뭐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잠시 지켜보도록 하죠. 그 전에 우선 그 CM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CM, 저는 그 뜻을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CM as Construction Project Delivery System, CM as Management Functions for Construction Projects, 그 다음에 CM as R&D Area, CM as the Managerial Participants in a Construction Project. 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저는 여태까지 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건설 사업,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그 발주 체계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이제 CM을 얘기할 때 공정 관리, 또 품질 관리, 원가 관리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데 이런 기능적인 부분의 것들 그야말로 컨스트럭션, 건설 사업을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그 기능으로서의 정의가 두 번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MS R&D, Research and Development죠. 그러니까 연구 개발 쪽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테마들 이런 것들이 또 CM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 것은 그 어떤 CM 발주 체계에서도 그렇고 뭐 CM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 수행 주체도 그렇고 이 어떤 그 업무에 해당 업무의 수행 주체와 사람을 일컬을 적에 우린 그 사람을 CM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또는 Construction Manager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용어들을 좀 줄여서
CM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R자만 더 CMR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렇게 부를 적에는 이제 발주 체계 내에서 발주자와 뭐 시공자, 설계자 그 외에 CM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그렇게 그 어떤 업무 수행의 주체로서 정의를 내리기도 하지요. 자, 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좀 잠시 좀 제껴놓도록 하고요.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CM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죄송합니다. CM as Construction Delivery System이죠. 발주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그 General Contract, Multiple Contract, Turnkey Contract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에서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시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발주자가 그들을 고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General Contractor라 함은 완성된 설계에 의해서 임납차 과정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는 그러한 그 발주 방식, 발주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Design, Bid, Build라고 해서 뭐 DBB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Multiple Contract이라고 하는 것은 뭐 Multiple Prime Contract의 형태 또는 Multiple Trade Contract의 형태로 크게 두 가지가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방식은 위에 제너럴 컨트랙터와는 달리 단일 원도급자를 단일의 어떤 주체로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주체로서 또는 원도급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전문 건설업자의 구성을 발주자가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턴키 또는 디자인 빌드라고 하는 것은 턴키와 디자인 빌드의 차이점은 좀 범위라든지 어떤 뭐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하나의 계약 주체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그 형태를 얘기를 하지요. 자, 이런 형태의 발주 체계로서 CM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 CM 컨트랙을 CM4 fee contract, 즉 용역 형태로서의 CM 방식과 CM at risk contract이라고 해서 이 CM 회사가 설계 단계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CM4 fee 방식에서의 용역업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지만 시공 단계에서는 직접 시공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직접 시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시공 단계에서만 CM 역할을 하느냐, 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개념의 CM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은 상위의 개념 더 큰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개념의 CM이냐, 또는 또 이제 발주자의 어떤 그야말로 컨설턴트 입장에서 수행된다고 볼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버사이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계약 방식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스트럭션 컨트랙이라고 표현한 부분과 CM 컨트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아주 그 좀 융통성 있게 융합이 되고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죠. 다만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가 서로 막 효율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발주가 되는 경우는 뭐 해외 사례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림보다는 약간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도 이제 발주 체계로서의 CM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경진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무영이 바로 이러한 발주 체계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하지만 이 회사는 뭐 CM 회사라고 우리가 일컫고 그들의 업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편 여러 가지 국내 제도들 중에서 CM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CM, 즉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사업관리 회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단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계 전 단계,
기본 설계 단계, 실시 설계 단계, 구매 조달 단계,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각 단계마다 그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오른쪽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에 대한 건설 사업 관리. 예전 법에서는 이 법의 내용이 바뀌기 전에는 이런 업무를 우리 설계 관리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건설공사의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관리, 건설공사의 계약 관리,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건설공사의 공정, 품질, 안전, 환경, 사업 정보, 그리고 이제 준공 후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CM 업무라는 것이 건설 사업 관리 회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CM 회사가 됐던 건설 회사가 됐던 심지어 설계나 엔지니어링 회사의 경우에도 그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업무들, 대부분의 업무들이 반드시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즉 그들의 입장에서 컨스트럭션, 다시 말해 건설이나 건설 사업을 매니지먼트하는, 즉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기능적 차원에서의 CM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건설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유형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 회사에 취업을 하던 엔지니어링 회사, 시공 회사 또는 그야말로 CM 회사에 취업을 하든 간에 그 유형의 구분 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업무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연구 영역으로서의 CM이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건설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면서 앞으로의 먹거리, 특히 여러분들 자신의 경쟁력을 위해 뭔가 새롭고 혁신적이고 첨단의 것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아주 좀 솔깃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우선 저는 CM 연구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건설 산업 및 건설 사업의 체계화, 효율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건설 생산 체계, 건설 생산 및 관리, 운영, 경영, 프로세스 및 방법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 차원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적인 연구 활동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CM 교수님이 계시다면 바로 이 시간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건축공학의 건축 구조나 건축 환경, 또 토목공학으로 본다면 구조, 도로 환경, 뭐 수자원,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는데, 이런 분야 빼고 다 연구거리가 되는 게 CM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그 넓은 범위를 다 커버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CM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넓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맨 왼쪽의 표는 건축공학, 건축학, 또 토목공학에 포함된 일반적인 학문 분야 분류입니다. 잘 알다시피 건축공학 분야를 크게 구분하면 건축구조, 건축환경 및 설비, 건축 재료 및 시공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CM, 즉 건설관리는 시공 부분에, 지금 어떤 분류 방식에 의하면 시공 부분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학 쪽에서는 건축 계획 및 설계가 주된 분야이고, 그 외에도 역사나 도시 등을 다루는 분야들이 있겠죠. 토목공학은 세부 전공 분야가 많습니다. 구조공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콘크리트, 수공학, 해안 및 항만공학, 지반공학, 터널, 건설 관리도 포함될 수 있고요. 교통, 도로, 철도,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토목 쪽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두 표 오른쪽에 있는 에서는 CM과 관련된 분야들을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 차원의 얘기와 제도, 정책, 금융, 경제, 경영 분야까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제도적으로 보았던 일반적인 CM의 업무 분야, 예를 들어서 비용, 일정, 품질 등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겠고, 그리고 요즘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많이 주목을 끌고 있는 예를 들어 뭐 BIM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요, 뭐 센싱 테크놀로지라든지요, 뭐 이런 분야들까지도 우리 CM 분야 쪽에서 다루고 있는 그 연구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것으로 얘기되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퓨처 트렌드에 대한 그 어떤 첨단 건설 기술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단 여기서 공법이나 뭐 재료와 같은 하드한 분야는 제외하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모듈러 컨스트럭션과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즉 뭐 요즘 OSC라고도 하지요. 자, 그 내용은 건설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품질 안정 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즉 현장에서 벗어난 곳에서, 오프사이트죠. 마치 제조업처럼 건물의 부분 또는 부품을 사전 조립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완성품을 만들어내자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공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나 유럽 몇몇 나라가 이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추세는 건설 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화 생산 체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 공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거의 뭐 그 공장에서 건물을 찍어내듯이 그 생산 방식이 어떤 그 체계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고 또 아주 깨끗한 그런 상황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뭐 드론과 3D 프린팅 그리고 스마트 스킨이라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론은 그 측량과 현장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노력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역시 로봇과 자동화로 사람의 노력 없이 뭐 기계니까 24시간 동안 공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뭐 첨단 공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 그 달기지 건설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컨셉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자, 스마트 스킨 오른쪽에 보시는 스마트 스킨은 빌딩 어디에서나 뭐 센서와 이미지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그림에서는 안전과 재해 방지에 대한 활용성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빔, 또 AR, VR에 대한 그런 그림이 되겠네요. BIM이라고도 하는 이 분야는 그 기존의 CAD에 비해서 실시간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 정보를 활용해서 AR, VR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바로바로 진행 상황을 체크한다든지 기능자들의 어떤 기능공들의 교육에까지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연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마치 뭐 건설 현장이 뭐 오락실이 된 그런 느낌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런가 하면 건설 자동화, 심지어 로봇의 도입은 그 인력을 대체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건설 산업과 건설 프로젝트에도 들어와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IoT의 활용도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연구 분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의 교수님들도 이런 분야에서 많은 연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프로젝트와 건설 현장, 건설 환경의 미래는 그야말로 뭐 한편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처럼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한 카트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모듈러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그
센서의 개념이라든지 뭐 장비의 개념이라든지 또 이런 그 어떤 실시간 관리에 의해서 딜리버리가 된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요 만화함 카트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뭐 드론도 있네요. 자, 이러한 그 건설 현장이 앞으로는 도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원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또 멀지 않은 미래에 100% 실현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는 그 각 기술들의 밝은 면과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죠. 비용적으로 효과적인가? 과연 이런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가? 현장에 적용할 만한 어떤 현장 적응성이라는 것이 좋은가라는 거.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많은 관련자들이 있죠. 이러한 참여자들 간의 어떤 의견을 모으고 어떤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만 건설 산업 또는 건설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어떤 전례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들 물론 이 기술들이란 것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 외적인 문제들이 또 상당히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다시 앞으로 가서 이 질문들과 관련된 각 기술들의 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OSC,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 공법과 기술은 건설 시장, 즉 수요와 공급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공장 생산을 하고 사전 조립을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아야 공장이 운영될 수 있겠죠.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모듈러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은 그리 좋지가 않고 이전에 기존 RC 대비 공장 대량 생산으로 비용을 낮춰보자라는 시도가 있었었는데 제가 보기엔 국내 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일본만 하더라도 모듈러는 싼 집이 아니라 품질로 승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었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살 사람이 많아야 공장 생산량도 늘고 투자도 느리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데 그런 수요 공급과 시장 논리가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현재 국내에서도 모듈러 생산 회사가 있습니다만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뭐 가내공업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본의 이 생산 공장과 비교한다면 턱없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드론은 특히 이제 토공사 부분에서 측량의 정확성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이미 그 첨단에 위치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난감 드론도 이미 많으니까 이 드론이라는 것이 별로 새로울 것이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출할 분야로 보기에는 그 시장의 크기가 너무 제한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설비 투자도 막대할 것이고요. 유연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단순 벽체 시공에서 벗어나서 기계, 설비, 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장비 몇 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또 스마트 스킨의 문제는 충분히 가능한 개념이지만 그 일일이 센서를 달고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되는 노력에 비해서 그 비용적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 지금 당장 또는 그 가까운 미래에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손익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죠. 자, BIM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BIM은 이제 누구나 쓰지 않으면 안 될 도구가 될 겁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니란 얘기죠. 언젠가 어떤 학생이 제게 와서 교수님 저는 졸업하고 BIM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그 학생이 BIM 전공이란 의미를 알고 얘기할 것일까요? 모델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모델링을 잘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뜻이었을까요? 만약에 그 첫 번째 의도였다면 그가 만들고자 하는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기존의 시장을 뚫고 들어가리라는 거, 이건 참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부분일 테니까 이러한 고민 없이 그런 전문가 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두 번째 의미였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BIM 분야가 어떻게 변화할까를 생각해 봐야 필수적인 세상이 된다면 아마도 곧 올 것 같아요. 모델링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모델링 그 자체보다 이 도구를 어떻게 누구와 함께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이 중요하고 프로젝트의 성과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AR, VR은 어떨까요? 이 분야를 잘 하는 전문가들이 과연 건설 전공자들일까요? 아니면 AR, VR만 전공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자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과, 전자과 등등 뭐 이런 그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 아주 단순한 건설 공사에서도 AR, VR이 필요할까요? 소규모 건설 회사들이 이런 시스템을 구매하고 사용하려고 할까요? 또 엄청난 기능공들이 드나드는 그것도 한시적으로 드나드는 건설 현장에서 AR, VR을 이용한 사전 교육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효과적일지 또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때요? 그 동전의 뒷면은 좀 다른 느낌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과연 그 기술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원하는 바를 원하는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앞서 얘기한 기술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수준이든 언젠가이든 건설은 이런 그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 속도와 실용성,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으려면 다른 측면들을 반드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또는 폭넓게 생각하지 못하는 내 것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얼마나 각자 다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재미있는 만화 한 커트가 있습니다. 이 왼쪽 맨 위에 보시면 큰 나무에 아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그네를 하나 달려고 이 나무의 소유자 이 나무가 있는 정원의 집주인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맨 처음 그림이 바로 아이의 부모 집주인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플래닝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그런 부서, 공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네의 모양은 이렇다고 해요. 또 아키텍트리 보는 그네는 이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모양새에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엔지니어가 바라본 그네는 이렇답니다. 무조건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필요 이상의 안전 조치가 지금 동원된 그런 그네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자, QS, 이것은 이제 퀀터티 서베이라고 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쪽 시장에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원가 관리사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비용을 관리하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얘기를 하지요. 이 QS라는 사람들이 이 그네를 바라보면 여기서 이제 에스티메이시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돈 드는 발판 이런 것들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빌더, 뭐 시공자인데, 뭐 사실 이렇게 짓지는 않겠지만 아주 그 황당한 시공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스펙터, 이거는 이제 그 공무원들,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공무원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인스펙터가 보는 그네는 이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뭐 그네 타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고정을 시켜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Fire Department, 소방 관련 부서겠죠. 여기서는 나오는 불 날 수 있으니까 아예 썽둥 쓸어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Makers,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기능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실제 그네라는 기능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그 첨부 기능들을 넣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론자들이 보는 그네는 자, 어디다 나무에다 감히 그네를 달아 뭐 이런 시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림에서처럼 작은 그 어떤 부품 기술 분야라고 하더라도 건설 공사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적으로도 많고 또 그들의 전문성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앞서 얘기했던 모든 기술들은 그 관련 주체 모두가 집주인의 그네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기능을 발휘하게 되겠죠. 자, 저는 그 건설 산업, 건설 사업에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CM 그 자체이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세가 바로 CM 마인드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그 내용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이 좋고 공학이 좋아서 구조공학을 전공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만들어낸 해결책이 혁신적이고 더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돈이 더 드는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건축주나 발주자가 그런 결과물을 좋아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무엇을 하더라도 그 무엇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목표를 재조정하고 설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무 차원에서의 CM이든 연구개발 차원에서의 CM이든 그 업무나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고 엔지니어로서의 신념과 고집을 꺾으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된 그래서 최고의 수준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찾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과 조정이라는 역할과 그 임무를 맡은 전문가로서의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인티그레이션이고 또 코어디네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남과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보려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무형 CM 경진대회는 마치 그 실무에서 용역을 따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제안을 하는 그런 과정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용역을 따기 위한 입찰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웬만한 CM 회사라고 친다면 그 CM의 핵심 업무라고 하는 원가, 품질, 뭐 공정에 대한 그들의 기술 제안이나 능력은 그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CM 회사들의 경우에 자기들이 제안서를 열심히 만들면 그것이 최선이고 남들보다 앞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가자 입장에서 보면 열이면 열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가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짚어주고 또 평가자나 오너가 정말 그 가려워하는 것을 긁어준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바로 당첨이 되는 것이죠. 이번 경진대회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틈새를 찾아야 됩니다. 물론 그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 창의적인 생각과 결과는 어느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더 분석적으로 파고들고 또 비판적 사고로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그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학창 시절에 뭐 이런 부분을 갈고 닦아서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들의 버릇화되게 되면 앞으로 졸업을 하고 향후 그 커리어에 있어서도 분명히 여러분들 자신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한편 그 이번 경진대회든 실무에서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과 리더십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그 CM이라는 역할과 위치에서는 기술적인 역량보다도 이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느 한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있기 마련이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은 리더라 해도 또 그 모든 분야의 지식과 역량을 그 사람처럼 갖추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M의 역량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어느 개인이든 어느 분야이든 뛰어나게 그 발전을 하려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르게 접근을 하고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전공과 각자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 분야들은 또뭐 너무 많이 다양하고 아주 버라이티하죠. 하지만 그 과정과 성과를 성공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매니지먼트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우리는 이제 건설이라는 분야를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건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CM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이 아래 적힌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이번 경진대회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시고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